인간은 어떻다?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의미를 가져야만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찾는 참 희한한 존재다.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본질적으로 가진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절실히, 간절히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가지는 자기개발 변혁에서 가장 큰 벽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울림과 감동을 주는지 저는 그걸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버스를 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제가 좀 싫은데 뭔가 이렇게 남들은 쉽게 안 발견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그게 좀 보여요. 버스를 탔는데 바로 앞자리에 어떤 노신사분이 타셨는데 등산복 차림이에요. 등산복 차림인데 딱 보는 순간 그냥 등산복인데 뭘 느꼈냐면 이분이 나름 과거에 이력이 좀 있다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등산이라도 이런 등산 있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김밥 한 줄 말아서 그냥 혼자 등산 가는 걸로 이렇게 시간 때우는 이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럼 등산복이 멋있고 등산 장비가 비싸냐? 아니요. 등산 배낭도 낡고 머리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꽤 됐고 어떻게 보면 살짝 허름해 보이지만 느끼기엔 기품이 있어 보이고 좀 이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참 인간이 참 희한한 존재다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등산 안 다니시죠? 대부분 등산 왜 안 다니시죠? 실제로 등산 다니면 등산이 실제로 많이 힘듭니다. 그냥 조금 언덕배기 사는 것도 다리 아프다 진짜 개 피곤해서 평지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도 힘든데 노인이 돼서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이게 쉽겠냐고. 개 피곤하지. 숨 쉬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노인 되면 특히 남자 노인들 죄다 등산 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이 할아버지들이 왜 다 등산을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 돈 없고 운동해야 되고 근데 돈 안 드는 운동이고 혼자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등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어서 사실은 돈도 있고요. 굳이 꼭 등산이 아닌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혼자가 아닌 것도 할 수 있는데 등산을 하는 인구들이 특히 노인 인구 중에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등산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바짝 힘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 에너지가 대부분 소진됩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옛날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 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의미 테라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결국 삶이란 애초부터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원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전제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 왜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요 원래?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철학적인 화두를 갖고 분명하고 심플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애초에 이거 화면에 쓰는 볼펜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모니터에 쓰는 펜의 용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야? 처음에 탄생시킬 때부터 특정 용도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그게 바로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해서 이런 캔은 음료수를 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의 실체가 이겁니다. 삶에 분명한 용도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은 의미 있는 존재들인데 인간은 어때요? 태어날 때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다? 의미가 없이 그냥 인생과 사회라는 곳에 내던져진 존재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삶에는 정답도 없고 무슨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없지만 인간은 어떻다?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의미를 가져야만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찾는 참 희한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가져야 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삶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빅터 프랭클의 의미 테라피의 본질이고, 예? 이게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용론이잖아요. 용신론, 용의론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 의미라는 게 물건으로 치자면 용도인데 인간에게 부여될 때 삶의 의미는 대부분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삶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찾는 자신의 삶의 의미는 뭐냐? 쓸모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땐 이해가 안 되기 쉬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30살이야. 근데 월급을 250 받아. 그래서 좀 빠듯해. 그럴 때 저기 건물주 할아버지를 보니까 월 2,500을 벌어. 그러면 이 30살 젊은 입장에서 내가 저 돈을 가지면 맨날 먹고 마시고 놀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당신은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은 역사 이래로 반복되고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그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서 너도 아무리 나는 다르다 나는 이렇다고 아무리 주댕이 까봤자 너도 결국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의 역사적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본 노인도 보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한 여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은 늘 무엇 때문에 방황을 하냐면 어디서도 나를 찾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이 사회 그리고 주변의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 이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나는 저 돈 가지면 일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일 좀 그만 하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안 쉬시죠? 왜 안 쉬어? 돈독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이 아버님은 평생 본인이 하는 일, 공장이면 공장, 사장이면 사장, 그 일이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쓸모적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그만두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만둘 수가 없어서 하시다가 아니 제발 좀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있고 그래도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이 사회에 쓸모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허무함, 그 삶의 에너지를 어디다 다 비우고 와야 돼.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역설적으로 그런 인생의 의미 없음, 역할적 필요에 쓸모 없음, 그로 인한 방황과 허탈, 무기력 이거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졸라게 큰 병 걸려서 입원하면 그거 안 생깁니다. 왜냐? 그때부터 자신의 역할은 투병 생활. 죽지 않기 위한 발버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땐 그게 멈춰주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야. 이런 상태가 아니면 그때부터 어떠냐면 가진 에너지를 어디다 다 비우고 와야 돼. 타다 남은 연탄을 어디다 다 태워야 돼. 그래서 그때 바짝 한 것 같고는 안 돼. 계속 태워서 다 태우고 와야 돼. 그때 가장 좋은 게 뭐야? 그게 등산. 그래서 가서 등산을 하면 하루 왼종일 가진 걸 산에다가 다 버리고 오는 거야. 그냥 졸라 힘드니까. 그냥 한 걸음이 계속 조금씩 에너지가 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려올 때 되면 쭉 다 빠지는 거지, 기운이. 아유, 빨리 해서 쉬어야 되겠다. 빨리. 마치 뭐 어떤 착각과 비슷하냐면 자신을 원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하얗게 불태우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뭐 감사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오는 것과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살짝 그런 비슷한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 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계속.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타다 남은 검은 연탄인 채는 안 되는 사람들, 반드시 하얗게 다 탄 연탄재여야지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되는 사람들.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빡세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운동이고요. 졸라게 빡센 운동 맨날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라리 명상하고 뭐 종교 생활하고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맨날 가서 하얗게 몸으로 운동으로 불태워가면 아주 졸라게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냥 졸라 빡셌다. 시작. 뿌듯해. 이런 단순한 세 가지 감정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 시작. 그 다음에 오늘도 하얗게, 오늘도 졸라게 열심히 살았다. 딱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되는데 근데 운동 컨셉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운동 컨셉이 안 맞는 분들 어디에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컨셉이 안 맞는 분들은 두뇌 활동이나 감정을 다 앵꼬시켜야 됩니다. 머리가 저기 버그 날 것 같아요. 머리가 안 굴러가요. 뻑 났어. 머리가 뻑 났어. 머리가 셧다운 됐어. 이렇게 머리를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기운이 1도 없어. 이렇게 해서 감정적 텐션을 아주 감정적 소모를 엄청 써야지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하나 못했냐면 감정적으로 미칠 것 같은 이상한 일을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꼬이고 또는 그런 사람이나 관계나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계속 생깁니다. 계속. 남들 인생에는 잘 안 생기는 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빠져요. 이런 걸로 많이 빠집니다. 몸이 졸라게 피곤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퇴근했어. 오늘 심지어 직장 일이 너무 빡셌어. 그래서 지금 늦게 퇴근했어. 너무 지금 피곤해. 몸이 지금 물 젖은 손 같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냥 옷 입은 채로 침대에서 쓰러져 자고 싶어. 근데 딱 열었더니 집안이 지저분해. 그럼 이런 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울면서 청소해. 그냥 자면 되잖아. 좀 지저분해. 내일 치우면 되잖아. 야, 안 돼. 울면서 욕하면서 청소합니다. 늦게까지. 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뭔가 하얗게 연탄재가 안 되면 이게 안 굴러가요, 인생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해당되시는 분들.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거죠, 이제. 관계적으로 시다발이 하면서 공리전 역할을 하는 사람. 저도 딱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관계적으로 자기 역할하고 관계적인 공적 역할하고 관계적으로 누구 챙기고 누구 돕고 이러는데 인생의 에너지를 하얗게 불태우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다 감정 연탄재에 해당되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어제 보면서 노인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젊은 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나는 나이 먹으면 졸라게 편하게 살 거다. 야, 꼼지락도 안 하고 집에서 다 밀키트 갖다 사 먹고 돈 있으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강아지 하나 키우면서 산책이나 쓸쓸하면서. 그건 네가 졸라게 돈 없고 그냥 지금 제대로 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하얀 이밥에 고깃국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대한민국에 쌀밥 먹고 고기만 먹고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사는 사람이 어딨니?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하얗게 불태울 수밖에 없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분 보면서 어차피 똑같아. 결국 이렇게 힘들게 사나 저렇게 힘들게 사나 인생은 똑같은 것 같다. 그런 감정에서 나는 차라리 세 번째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그들에게 관계적 역할로 하얗게 인생을 불태우면서 난 차라리 그렇게 살지. 나 저렇게 노인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어저께 집에 들어올 땐 졸라게 몸이 막 너무 피곤했어. 야, 주말 내내 또 시다발이 하다 들어오는구나. 내 이런 팔자가 좋은 거야. 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요번 주말에 뭔가 좀 피곤도가 진짜 내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 토요일 날도 되게 늦게까지 계속 막 주짓수 막 가르쳐주고.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스승의 팔자는 졸라게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자발적으로는 내 인생을 졸라게 빡세게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편해. 늘 피곤해. 피곤이 항상 쌓여 있어. 마치 무슨 직장 다니고 야근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보면서 나는 이렇게 환경이 나쁜 편이 아닌데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 노인분을 보니까
그냥 결국은 다 똑같구나. 부자는 부자인 대로 빡세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혼자인 놈은 혼자 있는 대로, 함께 있는 놈은 함께 있는 대로. 결국 인간은 그냥 좀 쉬고 편하게 살면 장땡인 것처럼 하지만 편해지면 꼭 뭔 지랄을 하냐? 꼭 인생을 하얗게 불태우려고 든다. 그쵸? 그래서 지 팔자 지가 그 말아먹는다고 해서 인간은 힘들 땐 존나게 편하게 쉬고 팔자 편해지고 싶어 하면서 정작 팔자 편해지면 졸라게 빡세게 살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나는 왜 내 인생이 빡세냐 원망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버전에서의 빡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노인으로서 그렇게 가진 에너지, 가진 시간. 그 노인들이 뭐 하냐면 사실 노인 되면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돈이 없는 노인은 돈이 없는 대로 시간이 많고 돈이 있는 노인은 돈이 있는 노인대로 시간이 많은데 노인 돼서 죄다 뭔 지랄들 하냐면 하루 왼종일 인생의 대부분 스케줄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을 어디다 다 버리고 올까 이거야. 근데 그냥 가만히 한가롭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뭔가 빡센 지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묘하게 의외로 이런 이 감정 연탄재적 컨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뭐 난 내 인생이 왜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난 왜 인생이 이렇게 사람을 쉬게 안 놔두냐 이러지 마시고 넌 어차피 어쩌면 인생의 팔자가 편해도 네가 편하게 쉴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 박스에 껴면 혼자 그렇게 부질없이 시간 버리고 무의미하게 체력과 감정을 소진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컨셉 내에서 뭐 책을 쓰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소중한 사람 곁에 그래서 무슨 뭐 홍의전에 케어하는 역할을 해주든 그렇게 해서 좀 써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제발 착각을 벼라라. 짱 박혀서 누가 나한테 태클 안 걸고 뭐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졸라게 행복하겠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국민연금도 나오고 복지 혜택도 나오고 그래서 대충 밥술 먹으면서 하루 왼종일 뒹굴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뒹굴거리면서 그 시간이 편안한지 한번 겪어보려니까 반드시 뭔 지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의미 있게 쓸모 있는 역할.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다면서 이 터널만 잘 통과해라.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본질적으로 가진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체격이 커지고 뭐 잘생겨지고 강해지고 말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쓸모가 없다는 거. 살면서 젊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절실히 간절히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가지는 자기개발 변혁에서 가장 큰 벽입니다. 나는 못나지 않았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뭐 나도 무슨 대학을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너를 원하냐고, 누가 너를 필요로 하냐고. 그런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인생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어떤 곳에 꼭 필요한 역할적 쓸모의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긴 터널만 잘 건너라. 어느 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울림과 감동을 주는지 저는 그걸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바보처럼 세상에 그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뭐 이뻐지면 행복할 거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다, 내 시간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 몸매가 좋아지면 좋아할 거다, 맨날 이딴 소리 들었는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 떨림, 감동은 어디서 오냐? 누군가 나를 저렇게 절실히 원하고 간절히 필요로 한다. 그걸 딱 한 번 만나는 순간. 그 내가 없으면 안 돼. 거기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챙겨줘야 돼.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더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 행복해져. 다 필요 없고요. 네가 뭔가를 제대로 잘해서 누군가한테 분명한 필요의 역할을 주는 그런 쓸모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사실상 전부다. 그게 전부다. 그때 그걸 경험해 보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아, 이게 간지다. 진짜다. 다 필요 없고 이게 진짜 리얼 찐 간지다. 야, 이 맛 진짜 죽이는구나.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진작 느껴볼 걸. 이게 이렇게 죽이는 맛이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나의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고 내가 없으면 여기가 안 올라오고 야, 이렇게 사는 게 이런 느낌이야? 야, 진짜 죽이는구나 이 기분. 그래서
자기가 약간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좀 너무 빡세게 살아서 요즘 삶이 힘들고 쉬고 싶다, 잠잘 시간도 모자른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게 아닌데 뭔가 내가 이런 게 없어서 삶에 좀 방황을 겪고 있구나. 계속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본질을 깨달으셔서 내가 제대로 된 쓸모의 역할, 공적으로서의 쓸모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역할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첫걸음을 떼보세요. 책을 쓰시든, 운동으로 운동 선생, 또 뭐 교정 운동을 통해서 뭐 제대로 된 선생님이 되고 누굴 치료해주고 이런 걸 하시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